지금 가게에서 살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보일러도 끊겨서 물을 데워가지고 씻어요. 인생 쓰네요. 아침마다 물을 끓입니다. 냄비에 끓여서 찬물이랑 섞어서 씻습니다. 퇴직금 1억 1천만 원 들고 감자 탕집 차렸습니다. 2년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월세가 10개월째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매일 밤 소주 2병을 마십니다. 안 마시면 잠이 안 옵니다. 직장 다녔으면 지금쯤 2억은 있었습니다. 저는 빚만 남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생산관리 쪽이었어요. 공장에서 제품 나오는 거 확인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반 버스 타고 출근해서 저녁 8시 넘어서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비상 연락 오면 나가야 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 버티다가 떠났어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5이에요.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명절에 한번 얼굴 보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혼자 삽니다.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25평. 대출 거의 다 갚았어요. 퇴직금 받으면 완전히 내 집이 되는 거였습니다. 59세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이었어요. 저도 대상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명퇴 대상자들한테 좋은 자리 안 줬습니다. 회의에서 발언권도 없고 젊은 팀장들이 다 주도하고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3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상의라도 했을 텐데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어요.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0년 근속이니까 그 정도는 됐어요.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도 갈 곳이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뭘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집,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때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동네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했습니다. 작은 믹스견이었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아내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지었어요. 이 녀석이 있으니까 좀 나았습니다. 아침에 산책도 시키고 밥도 챙겨주고 뭔가 할 일이 생긴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TV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봤어요.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치킨집 차린 사람, 카페 차린 사람, 분식집 차린 사람.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퇴직 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월 500은 벌어요.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그런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나도 뭔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내 가게를 갖는 거요.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에 자주 가던 감자탕집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가게에서 내가 만든 음식 파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야. 그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고 싶다. 퇴직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60 넘으면 더 힘들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지 주방에서 일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다 해줬고, 혼자 살면서는 그냥 사 먹거나 간단하게 해 먹었어요. 창업을 하려면 요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감자탕 기술 전수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감자탕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기술 전수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비용은 500만 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다음 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이었어요. 저보다 조금 젊었습니다. 이 일을 20년 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집 감자탕은 다릅니다. 뼈를 삶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방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국물 끓이는 거 지켜보고 3개월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이 안 따라줬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기술 전수가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형, 이제 충분해요. 나가서 차려도 되겠어요. 맛은 보장합니다. 그 말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내 가게를 차릴 시간이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쪽을 봤어요. 근데 권리금이 너무 비쌌습니다. 작은 가게도 5천만 원, 7천만 원 했어요. 제 예산으로는 무리였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시흥 쪽에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60평짜리 가게였어요. 넓었습니다. 테이블 15개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주방도 넓고 홀도 널찍하고. 여기 전에 뭐 했어요? 감자탕집이었어요. 사장님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집기도 그대로 있고 인테리어도 괜찮으니까 바로 영업 가능해요.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140만 원. 좀 비싼 거 아니에요? 60평이잖아요. 평당으로 치면 싼 편이에요. 고민이 됐습니다. 월세 140만 원이면 하루에 5만 원은 벌어야 월세만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가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넓으니까 손님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가족 단위 손님들 오면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 인테리어 추가로 500만 원, 집기 보강 2천만 원, 식자재 초도 비용 500만 원, 거기에 기술 전수비 500만 원까지 총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1억 2천에서 7,500이 나갔으니까 4,500만 원이 남은 거였어요. 이 정도면 운영자금으로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모돌이 감자탕 뼈찜이라고 썼습니다. 모돌이는 동네 이름이에요. 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에 돌렸어요. 신규 오픈, 뼈 맛집, 푸짐한 양.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내 가게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 30년 동안 꿈꿔왔던 거였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어요? 감자탕 2인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감자탕을 끓였습니다.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내갔더니 아주머니들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국물이 진하네?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첫날 매출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첫날 치고 괜찮네? 혼자 좋아했습니다. 둘째 날도 30만 원. 셋째 날도 25만 원. 이 정도면 되겠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60평을 혼자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손님이 오면 주문받고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고 다시 나와서 서빙하고 계산하고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또 배달 나가야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몇 테이블만 차도 감당이 안 됐어요. 사장님 물 좀 주세요. 여기 반찬 리필이요. 계산할게요. 여기저기서 부르는데 몸이 하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주방에서 감자탕 끓이고 있는데 손님이 계산하러 왔어요. 급하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냄비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아씨, 욕이 나왔어요. 직원을 써야 했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였어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 가까이 되니까 하루 8시간만 써도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 매출에서 식자재비 빼고 월세 빼고 관리비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매출이 오르면 그때 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픈 초반에는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손님들이 다시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지? 맛이 없었나? 고민이 됐습니다. 배달 어플 리뷰를 봤어요. 별점 3개. 맛은 괜찮은데 서비스가 별로예요. 별점 2개. 주문하고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하니까 배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홀 손님 받으면서 배달까지 하려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직원을 못 쓰고 직원이 없으니까 서비스가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니까 손님이 안 오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일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어요. 이래도 되나?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운영 자금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오픈 초반에 좋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매출이 80만 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오셔서 테이블 6개가 다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감자탕 대자 하나요? 찜 2인분 추가요. 소주 2병이요.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힘들었는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정산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래서 장사하는 거구나. 가게 문 닫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같이 운영했을 텐데, 둘이 했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문득 외로웠어요. 강아지가 다가와서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이 녀석은 가게에 데리고 왔거든요. 주방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손님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넉 달째 되니까 주말 매출도 30만 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왜 이러지? 이유를 몰랐어요. 동네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주변에 음식점이 얼마나 있나? 세어보니까 반경 500m 안에 감자탕집만 3개였어요. 다른 음식점까지 합치면 20개가 넘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제 가게는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큰 도로에서 좀 들어와야 하는 골목이었거든요. 지나가다 우연히 들르는 손님이 없었어요. 배달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배달 어플에 광고비를 넣었어요. 월 30만 원.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리뷰가 안 좋으니까 주문이 안 들어왔어요. 배달이 늦으면 별점이 깎이고 별점이 낮으면 주문이 안 오고 악순환이었습니다. 5달째 운영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140만 원, 관리비 110만 원, 식자재비 50만 원, 배달 어플 수수료 30만 원, 전기세, 가스비, 기타 비용. 매달 400만 원은 나가는데 매출은 300만 원도 안 됐어요. 매달 100만 원씩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불안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야 했어요. 손절해야 했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보증금 4천만 원은 건질 수 있었어요. 손해가 3,500만 원 정도 확정되는 거였지만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이미 7,500만 원이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빠지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6달째 월세를 처음으로 못 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 달만 조금 늦게 넣어도 될까요? 얼마나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안에 꼭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는 제때 넣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해야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창피했어요. 아들한테 돈 빌리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론을 썼어요. 500만 원. 금리가 연 15%였습니다. 월세 넣고 나니까 360만 원 남았어요. 그 돈도 한 달 못 갔습니다. 7달째 또 월세를 못 냈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게 2번째예요. 장사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요? 한 달만요. 한 달 안에 정리하던 방법을 찾든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정이 있어요. 다음 달까지 안 들어오면 진짜 나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소주를 마셨어요. 혼자 가게에 앉아서 한 병 마시고 또 한 병 마시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강아지가 다가와서 제 손을 핥았어요. 미안해. 너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때부터 매일 밤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안 마시면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돌아가니까. 월세 생각, 빚 생각, 미래 생각. 술을 마셔야 그런 생각이 멈췄습니다. 2병씩 마셨어요. 매일.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달째. 월세가 5달째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안 됩니다. 나가 주셔야 해요. 조금만 더요.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무릎을 꿇었어요. 창피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집주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집주인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안 되면 진짜 나가셔야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집주인이 나간 뒤에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소주를 3병 마셨습니다. 9달째 관리비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110만 원이었어요. 60평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2달을 밀렸습니다. 220만 원.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12월 15일까지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 단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단전, 단수. 전기 끊기고 물 끊기면 장사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또 카드론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300만 원. 관리비 일부 내고 나머지는 식자재비로 썼어요. 이제 카드 빚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10달째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뭐야? 보일러를 틀었는데 안 돌아갔어요. 기사를 불렀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나갔네요. 교체하셔야 해요. 교체 비용이 얼마예요? 이 정도 평수면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없었습니다. 그 돈이 일단 고칠 수 있는 데까지만 고쳐주세요. 고쳐봤자 또 나갈 거예요. 부품이 다 사갔어요.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보일러 없이 살았어요. 밤에는 옷을 겹겹이 입고 잤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자면 좀 따뜻했어요. 아침에 씻어야 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왔습니다. 주방에 있는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끓인 물이랑 찬물이랑 섞어서 대야에 담아서 씻었습니다. 확정해서 살았습니다. 진짜 확정이요. 영상에서 보던 그런 상황이 제 상황이 된 거예요. 가게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서 잤습니다. 집은요? 집은 아직 있었어요. 경기도의 아파트. 근데 거기 가려면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스비도 아까웠고 가게를 비워놓기도 불안했고 그냥 가게에서 사는 게 나았어요. 강아지도 목욕을 못 시켰습니다. 한 달 넘게 못 시켰어요. 물이 차가우니까 식히기가 힘들었습니다. 강아지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강아지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슬픈 눈이었어요. 그 눈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출은 바닥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평균 매출이 6, 7만 원 정도였습니다. 60평 가게에서 하루에 6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 월세가 140만 원인데요. 월세도 못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또 왔어요. 사장님, 이제 10달째예요. 더 이상은 진짜 안 됩니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지금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건 사장님 사정이고 저도 대출이 있어요. 월세가 안 들어오면 저도 힘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한 달만 더 드릴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나가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1달째. 이제 월세가 10달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1,400만 원. 관리비도 2달치 270만 원. 합치면 1,670만 원. 카드 빚 800만 원까지 더하면 2,470만 원. 빚이 2,500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해?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이 2,500만 원이다.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망해가는 가게를 살려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해주고 리뉴얼해주고. 나도 저기 나가면 살 수 있을까? 반쯤 장난으로 제보를 넣었습니다. 솔직하게 썼어요. 월세 10달 밀렸고 보일러 고장났고 혼자 운영하고 매일 소주 2병씩 마신다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제보 확인했습니다. 촬영 가능하신가요? 네. 진짜요? 네. 일정 조율해서 찾아뵐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거 아니면 진짜 끝이다. 촬영 날이 됐습니다. PD님이 오셨어요.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요. 가게를 보시더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네. 보일러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네. 2달째요. 어떻게 씻으세요? 물 끓여서요. PD님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게 가봤는데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창피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직장 생활, 아내 먼저 보낸 것, 퇴직하고 꿈을 찾아 창업한 것, 그리고 망해가는 과정. 말하다가 울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카메라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PD님이 물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영정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거실 한쪽에 아버지, 어머니 영정사진을 모셔놨거든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여기 절하고 나가요. 제발 오늘은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PD님이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음식 맛을 봤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어요. 맛은 보장된다고 했으니까. 3개월 배운 곳에서.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긴장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양념에 들어가야 할 재료를 하나 빼먹었어요. PD님이 맛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 맛이에요? 아, 그게. 오늘 제가 긴장해서. 간이 안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10년 동안 감자탕만 했는데, 제가 배운 곳에서 맛은 보장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PD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맛은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장님이에요. 너무 지쳐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소주 2병씩 마시고 제대로 못 자고 난방도 안 되는 데서 버티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있었어요. 사장님, 이 상태로는 가게를 살릴 수 없어요. 사장님부터 살아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내가 뭘 한 건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창업 비용, 보증금 4천만 원, 인테리어 500만 원, 집기 2천만 원, 식자재 초도 비용 500만 원, 기술 전수비 500만 원, 총 7,500만 원, 운영 손실, 월 적자 평균 100만 원, 11달 1,100만 원, 카드 빚 800만 원, 밀린 월세 140만 원, 10달 1,400만 원, 밀린 관리비 270만 원, 총 손실 7,500, 1,100, 800, 1,400, 270, 1억, 1,070만 원. 1억이 넘게 날린 거였습니다. 퇴직금 1억 2천에서 1억 1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남은 건 1천만 원 정도. 그것도 빚 갚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짓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퇴직금 1억 2천을 은행에 넣어뒀으면요. 2년 동안 연 4%로 계산하면 이자가 960만 원. 거기다 퇴직하고 알바라도 했으면요. 시간당 만 원, 하루 6시간, 한 달 20일, 120만 원. 20개월이면 2,400만 원. 합치면 3,300만 원이 더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1억 1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차이가 1억 4천만 원. 직장을 안 그만뒀으면요. 명예퇴직 안 하고 2년 더 다녔으면요. 연봉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이면 1억. 거기다 퇴직금도 더 늘었을 거예요. 합치면 1억 2천은 더 있었을 겁니다. 저는 1억 2천을 벌 수 있었던 시간을 이 감자탕집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빚 2,500만 원. 망가진 몸. 망가진 정신. 매일 마시는 술. 대형 프랜차이즈로 계산해 볼까요? 1억 2천이면 어떤 프랜차이즈든 본사 시스템 안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교육도 받고 마케팅 지원도 받고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저는 혼자서 60평 가게를 차렸어요. 아무 경험도 없이 미친 짓이었습니다. 식당 창업의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통계를 찾아봤어요. 식당 창업 후 1년 내 폐업률 50%, 3년 내 폐업률 80%, 10개 중 8개는 3년 안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2년도 못 버틴 거였습니다. 월세 계산도 해봤어요. 월세 140만 원.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4만 7천 원. 하루에 감자탕 10그릇은 팔아야 월세만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평일 손님이 2~3명밖에 안 왔거든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30년 모은 돈을 2년 만에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진 거였습니다. 꿈이 뭐였냐고요? 내 가게에서 내 음식 파는 거요. 그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60평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어요. 사람을 써야 했습니다. 최소 2명은. 근데 저는 인건비 아끼려고 혼자 했어요. 결국 서비스가 안 되고 배달이 늦어지고 손님이 떠났습니다. 20평 정도의 작은 가게로 시작했어야 했어요. 둘째,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없었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들르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배달에만 의존해야 했는데 혼자서는 배달도 제대로 못했어요. 셋째, 운영자금이 부족했습니다. 7,500 들여서 창업하고 4,500 남았는데 이게 너무 적었어요. 최소 1년치 운영자금은 있어야 했습니다. 월 400씩 나간다고 치면 4,800.
저는 4,500으로 버티려 한 거예요. 당연히 안 됐죠. 넷째, 사람을 안 썼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혼자 했어요. 근데 그게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하니까 서비스가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니까 손님이 안 오고, 손님이 안 오니까 매출이 안 되고, 매출이 안 되니까 사람을 못 쓰고, 처음부터 한 명이라도 쓰고 시작했어야 했어요. 배달이라도 맡기든가, 주방이라도 맡기든가. 다섯째, 마케팅을 몰랐습니다. 음식만 맛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마케팅이에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배달 어플, 리뷰 관리.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전단지 돌리는 게 마케팅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여섯째,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3개월 만에 적자가 시작됐을 때 정리했어야 했어요. 그때 나왔으면 손해가 2천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버텼어요. 조금만 더 하면서 결국 1억을 잃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돈을 넣는 거. 그게 저였습니다. 일곱째, 술에 의존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어요. 매일 밤 소주 2병.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었죠. 여덟째,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둘이 운영했으면 가능했을 겁니다. 한 명은 주방, 한 명은 홀.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창피해서 못했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아홉째, 현실을 몰랐습니다. TV에서 본 창업은 다 성공 스토리였어요. 월 500 벌어요.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실패 스토리는 안 보여줬습니다. 통계를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10개 중 8개가 망한다는 거. 열째, 나이를 고려 안 했습니다. 예순에 창업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요, 62이에요.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 규모는 작게, 운영 자금은 넉넉하게. 둘,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쓰세요. 셋, 3개월 안에 안 되면 손절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켰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게는 결국 정리했습니다. 촬영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관리비도 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근데 가게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어요. 60평을 혼자 운영하는 건 보증금 4천만 원 중 일부를 밀린 월세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집주인한테 드렸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어요. 카드 빚 800만 원, 지인한테 빌린 돈 500만 원, 1,300만 원. 지금은 경기도 아파트에서 삽니다. 그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강아지랑 둘이 살아요. 이 녀석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책시키고 밥 챙겨주고. 그게 하루 일과의 전부예요. 술은 끊었습니다. 병원 가서 상담받았어요. 알코올 의존 초기라고 했습니다. 더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들한테 다 말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창업해서 망했다고, 빚이 있다고.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빚 일부를 갚아줬어요. 500만 원. 천천히 갚으세요. 급하게 안 갚아도 돼요. 창피했는데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투자 같은 거 안 해요. 창업? 절대 안 해요.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이자 적어도 상관없어요. 안 잃으면 되니까요. 가끔 구청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해 봅니다. 공원 청소, 교통 안전 봉사 그런 거요. 시간당 10,000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가서 움직이니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아닐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TV에서 창업 실패 얘기 나오면요. 에이, 저 사람은 준비를 안 해서 그래. 나는 다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 식당 창업은 지옥입니다. 맛있는 음식만으로는 안 돼요. 위치, 마케팅, 서비스, 인력 관리, 비용 관리 다 해야 해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둘, 규모는 무조건 작게 시작하세요. 20평 이하로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요. 잘 되면 그때 늘리면 됩니다. 셋, 운영 자금은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최소 1년치요. 창업 비용의 2배는 있어야 해요. 저처럼 창업 비용만 있으면 석 달도 못 버팁니다. 넷, 3개월 안에 안 되면 손절하세요. 미련 버리세요. 조금만 더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섯, 우리 나이에 창업은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안전하게 사세요.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당 창업 정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5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20평 이하로 시작하나요? 둘째, 1년치 운영 자금이 있나요? 셋째, 같이 일할 가족이나 직원이 있나요? 넷째, 3개월 안에 안 되면 손절할 각오가 있나요? 다섯째, 실패해도 먹고 살 돈이 따로 있나요? 5개 다 예면하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하지 마세요. 저는 5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60평이었어요. 운영자금 4개월치밖에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손절 못했어요. 퇴직금 전부를 넣었어요. 5개 다 아니오. 근데 했습니다. 결과는 1억 날리고 빚 1,000만 원.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냥 알바하세요. 시간당 10,000원이라도 괜찮아요. 적게 벌어도 안 잃으니까요. 창업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우리는 지킬 나이입니다. 벌 나이가 아니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저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요.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시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제 실패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요.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후회 없는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